안녕하세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제 화학 파트, 물질의 특성,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서머리 파트죠. 이제 물질 분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분류는요. 심화가 아니라 서머리로 들어가는 우리 내신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필강이에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수업 끝나고 나서 찍는 거라서 목소리가 약간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우선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파트가 화학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다 꾸밀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특강을 통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마리를 나누는 구분 기준이 사실상 교과서적 표현을 빌려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순물질,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면 우리가 혼합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과서식의 뭔가 딱딱한 표현인 거고 근데 시험 문제는 그걸로 나와. 근데 내식대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예요. 덩어리의 종류를 우리가 볼 거예요. 덩어리의 종류. 선생님이 덩어리의 종류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분자 모형 있죠. 그 입자 모형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림을 좀 구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덩어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제 교과서상에 요것만 나와 있다라고 해서 요것만 단순히 암기하고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챙겨서 보고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 이제 순서가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꼼꼼히 듣고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자, 순물질 같은 경우는요.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는 맞아요. 근데 순물질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재차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호단소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 있어요. 얘네 둘 다 순물질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원소가 호단자 딱 하나, 원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이에요. 근데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원소의 종류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너희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순물질은요. 물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한 개. 얘는 원소의 종류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 얘는 원소의 종류가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단어를 쓴 거냐 아니면 원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냐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치열하게 봐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지 아니면 여기서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그래 뭐 물질과 원소 요거 구분하라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냥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이게 피부를 싹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다 그림자를 같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자로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호돈소 물질은 원소가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예시로 들어가는 게 금, 구리, 산소, 수소 뭐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작은 동글방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다른 모형은 전혀 사용된 게 없어 지금. 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덩어리가 요 덩어리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의 종류가 한 개인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물질을 취급합니다. 근데 이 덩어리 한 종류에 해당되는 아이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 한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작은 동글방이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호돈소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럼 화합물은 무슨 차이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렇게 생긴 덩어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순물질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덩어리를 봤을 때 아까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큰 동글방이도 사용이 됐고 작은 동글방이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종류가. 오케이? 목소리 막 갈라지네. 미치겠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이라든가 H2O죠.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종류가 두 가지. 오케이? 이산화탄소죠. 탄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원소 두 가지. 되니?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 두 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시험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순물질은 무조건적으로 원소의 종류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얘기한다. 그럼 틀려요. 원소의 종류잖아. 지금 물질이 아니라.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순물질로 취급되는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덩어리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이 두 개 이상 섞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혼합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노트에는 이 그림이 없을 건데 거기다 그려두세요. 이러한 덩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덩어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의 종류가 지금 두 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생긴 종류, 그리고 이렇게 생긴 종류.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네. 덩어리의 종류가 두 가지네. 아, 이제 더 이상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인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물질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잘 섞여 있는지 잘 안 섞여져 있는지 이제 요거를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뭐 의미가 대충 느낌이 오죠. 그쵸? 골고루 잘 믹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 그래서 여기 뭐 공기라든가 소금물이라든가 합금이라는 거는 금속 두 마리를 완벽하게 녹여서 섞어서 굳힌 거예요. 알겠니? 이걸 우리가 합금이라고 얘기해요. 골고루 잘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믹스가 섞여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선 기본적으로 밑에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로 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시를 보게 되면 불균일 혼합물로 들어가는 예시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흙탕물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밑에 가라앉는 물질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균일 혼합물로 잘 찍어 넣어. 근데 이제 여기 암석이라고 하는 아이 같은 경우 우유, 혈액, 가라앉는 물질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우유하고 혈액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안에 완벽하게 녹아있는 게 아니야.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우리 눈에 그 형상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얘네들 불균일하게 이 안에 잔류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그래서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로 넣는 게 맞고요. 가라앉는 물질은 없지만 그 안에 잔류하고 있는 입자들이 균일하게 잔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균일하게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암석 같은 경우에는 여감을 한번 볼까요? 여감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자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진흙 같은 아이들이 나머지 틈새를 이렇게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은 거야. 이게 여감이야 얘들아. 응? 이게 지금 자갈 있는 쪽 완전히 이쪽이 몰빵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흙이 또 한쪽에 이렇게 몰빵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골고루 섞여져 있는 애들이 아니네요. 그래서 암석도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분류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분류 서머리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외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면 포스트잇에다가 예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수시로 봐주세요. 알겠죠? 이거는 문제 풀 때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앞으로 화학 공부하는데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이제 분류 서머리 중에 하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림 자료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소하고 물질이라는 단어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험 다 보고 나면 검토를 꼭 해달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맞아요. 그래서 오늘 물질의 분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